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군이 살레미스 해협에 정박해 있다가 코린토스로 철수할까 말까 그런 막 논쟁을 벌이다가 이미 페르시아군이 이 푸시탈리아 섬 양쪽으로 해협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할 수 없이 여기서 전투를 해야 되겠군 하고 깨닫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가 BC 480년 9월 24일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9월 24일 자정 무렵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이미 이 해군이 이렇게 해협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크셀렉스 생각에는 이 살라미스 해협을 봉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까지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 한밤중이라 당시 항해 기술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갔는데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이기엔 어두우니까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전투를 안 하더라도 이 노자비들이 굉장히 피곤했을 거예요. 여기 주로 이 팔레론항이 이쪽에 있는데 이 팔레론항에서 주로 이렇게 배들이 왔을 텐데요. 이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만도 않거든요. 한 적어도 두세 시간 걸렸을 텐데 잠도 안 자고 한밤중에 이렇게 왔으니까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이 페르시아군은 푸시탈리아 섬이라고 하는데 이 섬이 푸시탈리아 섬입니다. 이 양쪽을 이제 가로막고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슬슬 진입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요 섬에는 한 400명 정도 병력을 남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쪽도 대응을 했죠. 각자의 병력을 보면 이 헤로도투스에 따르면은 그리스군 함대는 380척이었답니다. 380척. 그 중에서 아테네가 약 절반에 해당하는 180척을 제공했대요. 그리고 페르시아군은 원래 1207척이었는데 몇 번 해전하고 폭풍도 만나고 해서 한 800척 내지 900척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페르시아 해군은 전통적으로 해군이 강한 페니키아 그리고 이오니아 이 두 곳에서 전함들이 가장 많이 왔다고 합니다. 당시 살라미스 쪽 출구를 막은 페르시아 해군은 주로 이집트하고 카리아에서 온 전함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리스티데스가 몰래 살라미스 해협 안쪽으로 밤중에 들어왔잖아요. 그걸 보면은 섬 쪽보다는 반대쪽 육지 쪽으로 많이 붙어서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군이. 근데 페르시아군이 해협으로 들어오니까 그리스군도 출동을 시작했죠. 이때가 한 오전 한 3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군은 수병들을 깨우고 노자비들도 깨우고 이제 전투 준비를 시작한 거죠. 사실 페르시아 함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기습을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데미스토클레스가 보낸 그 전령에 따르면은 그리스군이 자기들끼리 내분에 빠져가지고 뭐 전투 준비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해가 떴을 때 보니까 맞은편에 그리스군이 잔뜩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BC 480년 9월 25일 아침이죠. 새벽쯤이죠. 새벽에 살라미스 해협에는 양쪽으로 이쪽과 이쪽에 각각의 군대가 이미 배치가 돼 있었던 거죠. 이쪽이 육지 쪽이고 이쪽이 이제 살라미스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해군은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그 줄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 해군이 이렇게 두 줄로 줄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이상은 해군이 진입을 못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BC 2500년 전에 그 BC 2500년 전 일이잖아요. 이게 당시에는 지금보다 수심이 조금 더 낮았어요. 그래서 이쪽은 군함들이 활동하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한계였을 겁니다. 배들이 배치되는 데는. 그런데 이쪽에 있던 페르시아군 입장에 볼 때는 분명히 적들은 이제 사기가 엉망이고 일부 함대는 이미 이쪽 살라미스 밖으로 달아났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뭔가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크셀렉세스는 여전히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 크셀렉세스는 전형적인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병은 잘 다루고 말도 잘 타고 육지에서는 강한데 그런데 해군은 잘 몰라요. 장군들도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기보다는 실은 뭐 줄을 잘 타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제 밤 12시 전부터 이 페르시아 해군이 움직였잖아요. 이 살라미스 해협을 막으려고. 근데 그 다음날 전투를 할 생각을 했다면은 이 녹군들 밤새워서 노를 적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미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팔이 아픈 녹군들도 꽤 있었을걸요? 그러니까 해전과 해군을 잘 모르는 그 최고 사령관이 결정적인 승부로 해전을 선택한 게 그것부터가 좀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현재 살라미스 해협입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거리를 가늠해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 거리가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한 1km 되려나요? 조금만 배를 타고 가면은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크스릭세스와는 달리 데미스토클레스 같은 사람은 이 전형적인 바다 사나이죠. 특히 아테네 사람들이 바다에 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새벽부터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부들한테 오늘은 날씨가 어떨 것 같으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어부가 오늘은 서풍이 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가 봐도 그러네요.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이런 게 또 홈그라운드 이점이 아니겠어요? 평소에는 이제 북풍이 불어오거든요. 이 시기에는. 근데 그런다고 또 바람이 바뀐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제갈공명이 그 바람을 체크한 거랑 비슷하죠. 바람이 중요한 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거든요. 근데 그리스 전함과 페르시아 전함의 구조가 좀 달라서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리스 전함이 유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플루타르크 말을 좀 들어보죠. 플루타르크에 따르면은 이 높은 파도가 일었지만 헬라스 전함은 선체가 낮고 평평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페르시아 전함은 배꼽물과 갑판이 높아서 파도가 높을 때는 조종이 힘들었다. 그런 거죠. 여기서 잠깐 제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그리스군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신들한테 제물을 바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한 말이 이제 뭐 신이시여 저희가 바치는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그리스군이 공정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러는 거였거든요. 이기기가 아니고 공정하게 싸울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평소에는 뭐 소나 뭐 염소 같은 걸 바쳤는데 이날은 사실은 그 제관이 인간 제물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페르시아인 청년 3명을 제물로 바쳤어요. 데미스토클레스는 좀 내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관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한 7시쯤 되니까 슬슬 이제 예상대로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좀 거칠어졌대요. 그러자 이제 전투에 나가는 그 나파를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살핑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길쭉한 악기. 이게 살핑스예요. 이 트럼펫 같은 건데요. 빠밤빰 하는 거죠. 빠밤빰. 육전에 나갈 때 쓰는 아블로스라는 악기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게 피리가 2개 붙어 있죠. 이걸 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아블로스하고는 소리가 좀 다릅니다. 아블로스는 퉁소 소리 비슷해요. 근데 살핑스는 트럼펫 소리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남성적이고 격렬하죠, 살핑스가. 배가 가면서 살핑스를 불면은 상대 쪽에서도 들립니다. 그 정도 소리가 커요. 여기서 이쪽이 이제 살라미스 쪽이고요. 맞은편이 육지 쪽인데요. 페르시아 배들이 잔뜩 세 줄로 이제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그리스 배들이 이쪽으로 막 가는 거죠. 살핑스로 빠밤빰 막 이렇게 하면서 맞은편에 있던 페르시아 전함들의 이제 뭐 장군들은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이제 뒤를 밀려나가는 적군이 저렇게 빵빵빵 하면서 이렇게 달려오니까 저놈들 미친 거 아니냐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크셀세스는 이 산 중턱 어디쯤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구경하고 있어요. 좋은 자리 잡고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본격적으로 전투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전투에 사용된 전함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모형인데요. 3단 노선입니다. 3단 노선. 글자 그것도 단이 3개라고 3단 노선이죠. 이게 각자 한 단에 한 60명씩이 앉아 있는데 제일 윗단에 사람이 제일 많고 중간 단에 한 2명 적고 뭐 제일 아랫단에 제일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폭은 5.5m, 길이가 39m 보통. 근데 노사비가 170명. 그리스 경우는 수병이 10명인데 군병이 4명이고 기타 뭐 노사비장, 사무장, 함장, 뭐
뭐 그리고 살핑스 부르는 파이퍼 등등등등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군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수병 숫자예요. 페르시아군은 수병이 한 30명 탔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붙어서 서로 뭐 상륙에 서로 이렇게 갑판 위에 싸우고 이러면 그리스군이 불리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게 배와 배가 부딪히는 게 한 배가 다른 배 달려가지고 옆구리에 부딪히는 게 그게 가장 큰 싸움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사와 병사들이 맞붙을 일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때 그리스 함선이 좀 더 무겁고 무게 중심이 아래였던 거죠. 페르시아 전함은 더 빠르고 무게 중심이 위에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붙으면 그리스 수군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일단 무겁고 강한 거죠. 근데 페르시아군이 빠르니까 그쪽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게 보통 이 속도가 초속 한 2, 3m 빨리 달릴 때. 근데 전투 중에 급속 뭐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초속 5m까지도 나왔답니다. 다시 전투 장면으로 돌아가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 함대를 향해 다가가던 그리스 함대가 갑자기 멈췄대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뒷걸음을 쥐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슬슬 C자 형태를 이루면서 해안으로 붙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함대가 막 추격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람이 동쪽으로 불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그리스 함대가 일제히 페르시아 함대로 돌진한 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이제 전에 마라톤 전투 때 그 하객진 쓴 거랑 비슷해요. 밀티아데스가 그때 뭐 페르시아 군을 감싸 안았죠. 밀티아데스의 그 그리스 군이 그때 비슷하게 이번에는 그리스 배들이 페르시아 배들을 감싸 안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전투가 시작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파도가 높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서풍이 거세게 불었단 말입니다. 그걸 그리스에서는 옛날에 아우라라 그랬는데요. 그 높은 파도와 거센 바람 속에 배들이 막 엉킨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전함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전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리고 녹군들 힘도 없고 밤새 배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녹군들은 힘 없지 파도는 세지 뭐 배 자체가 또 무게 중심이 높지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리스군은 이제 재빨리 막 움직이면서 막 받기 시작한 거죠. 이 충각이라고 배 앞에 있는 청동으로 된 아주 무거운 그런 박치기용 도구가 있었어요. 그걸로 막 박는 거죠. 순식간에 그리스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리스 전함들은 조직적으로 페르시아군을 공격하는 반면에 페르시아군은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곳곳에서 페르시아 전함이 막 침몰했죠. 그러니까 이때 남들보다 더 빨리 이제 눈치를 챈 사람이 있었어요. 이 상황을 눈치챈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할리카르나소스의 여왕 아르테미시아. 아테네는 이 아줌마 목에다가 1만 드라크마의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아르테미시아가 탐배가 가는 걸 보고 그러니까 아테네 전함들이 추격했어요. 근데 아르테미시아는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페르시아군, 그러니까 우군이죠. 우군의 전함을 향해 돌격을 해버렸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 앞에 보이는 게 충각입니다. 충각. 이런 모양의 금속재가 붙어 있어요. 금속. 이게 이제 근데 아르테미시아가 자기 편 배를 박은 거예요. 마침 그 산에서 그 전투 광경을 바라보던 그 잭세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게 누구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할리크라나소스의 아르테미시아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잭세스가 훌륭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잭세스는 아르테미시아가 아테네 군의 전함을 이렇게 침몰시켰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대의 남자는 여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가 되었구나. 뭐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아르테미시아가 침몰시킨 카리아 전함이었던데 카리아 전함의 선원들을 전부 다 익사했다고 합니다. 아르테미시아 입장에서는 큰 다행이죠.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았으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해버렸을 테니까요. 게다가 그 아르테미시아를 추격하던 아테네 전함도 저거 우리 편인가 싶어가지고 추격을 멈췄답니다. 일거양득이죠. 일거양득.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카리아 전함이 다 침몰한 후에 선원들이 다 익사한 게 원체 수영을 못하는 선원들이 많았대요. 그쪽에는. 그리스 쪽은 대부분 수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익사하는 병사들은 이 페르시아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뭐 다들 보니까 대세가 이제 그리스 쪽으로 기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페르시아 전함들의 함장들은 다 후퇴를 했습니다. 그럼 전함의 그뭐 태반이 이제 뭐 격침되었으니까요. 이때 아테네군하고 에기나군이 이 해협을 빠져나가는 페르시아 전함들을 많이 추격했다고 합니다. 특히 에기나군 전함들이 이 해협에서 이 페르시아군 전함을 많이 잡았다고 해요. 헤로도토스 말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 푸시탈리아 요 섬에 페르시아군이 한 400명쯤 있었는데 이거는 아리스티데스가 데리고 간 병사들이 그래 뭐다 죽였답니다. 당시 이제 아테네의 방침은 포로를 남기지 않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신전을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다음 시간에는 살라미스에선 직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페르시아군이 부진한 걸 보고 엑세르크스가 화를 낸 건 당연하죠. 근데 이때 이제 쓸데없는 변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던 페니키아인이 우리 페니키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오니아 사람들이 협조가 좀 안 되네요. 막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침 그 사모트라키 이오니아에 속하죠. 사모트라키 전함하다가 아테네 전함을 공격을 했는데 아테네 전함에 이제 막 침몰라 그럴 때도 에기나 전함이 다가와서 사모트라키 전함에 충돌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모트라키 사람들이 그 순간에도 이제 투창을 막 던져가지고 에기나 수병들을 다 죽여버리고 적선을 오히려 점령을 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트라키 전함 하나가 아테네 전함 하나, 에기나 전함 하나 두 개를 동시에 제압한 거죠. 그러니까 엑서스가 그걸 보고 아니 이 페니키아 놈들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서 모함이나는 너 같은 놈은 당장 죽여버리겠다 이래서 실제 죽여버렸대요. 하지만 뭐 전투는 거의 끝났죠. 사실상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에기나 군의 근문을 피해서 달아난 페르시아 군은 다시 팔레로낭으로 퇴각을 했고요. 헤로도토스에 따르면은 이 에기나의 활약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아테네군의 활약이 컸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쯤까지 해전 나머지 해전이 계속됐는데요. 해전이 완전히 끝나자 이제 그리스군은 나포한 페르시아 전함을 끌고 살라미스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그리스군의 승리로 끝난 거죠. 하지만 전투가 끝난 거지 전쟁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살라미스 해전 직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